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라도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3년 만에 무역액 1조 달러 재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수출 순위도 세계 10대 수출국 중 6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데 이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게 됐습니다. 신 회장은 최순실 씨 측에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대가로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로 1심 선고 공판은 이달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빠진 데다 2주택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07포인트 하락한 2469.48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87포인트 하락한 770.35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기관과 개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합니다.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정석투자 새롭게 개편을 이어가면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이어가고 있고요.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은 이전대로 정영 대표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과 1시간 동안 꾸려갈 텐데요. 잠시 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는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을 더욱더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과 그리고 종목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죠. 두 분께서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먼저 봉추소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 목요일도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자, 먼저 이강민 전문가님. 네, 이번 주에 두 번이나 또 뵙게 되는데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두 번째 뵙는데요. 그 두 번째 뵙는데도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제와 오늘 장중에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아직 그 완벽히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는 어려운 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맞아요. 코스피 지수 오늘 1% 넘게 상승을 하다가 막판에 기관 쪽에서 순매도 나오면서 지수가 좀 물렸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부터 새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어윤학 연구원님, 지난번 방송 반응 어땠나요? 네. 첫 번째 방송 끝나고 많은 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주셨고, 조금 더 쉬운 내용으로 좀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좀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정주가도 약간 변경을 했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쉬운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좋은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뭔가 다정한 연구원님이세요. 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랑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도 더욱더 색다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클리닉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문자 오늘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본격적으로 문자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 확인할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815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매수가 14,000원의 비중 10%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의 종가는 13,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자,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 6% 넘는 강한 탄력을 보여줬고요. 일단 매수가가 14,000원. 그렇지만 좀 아쉽게 지금 현재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먼저 연구원님 적정주가와 좀 평가에 대해서 좀 분석해볼까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 13,000원이고 적정주가가 13,500원으로 비교값은 0.96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저평가 종목은 파란색으로 화살표를 표시하고 고평가 종목은 빨간색으로 화살표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이 종목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차트를 통해서 추세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2017년 2월에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20일, 60일, 120일 이동 평균선이 거의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20일 이동 평균선보다는 종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중기는 상승 그리고 단기는 하락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정주가도 알려주시고 지금 현재 구간 고평가, 저평가를 이렇게 화살표로 알 수가 있어서 더욱더 확인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은 단기 하락 추세 그리고 중기 상승 추세 안에 있고요. 일단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적정주가는 13,500원으로 뭐 현재 구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 좀 손실 구간이신데 전문가님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약간 조금 손실폭이 커졌다가 조금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십시오. 본전 오면은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은 15%로 잡겠습니다. 사실 손절을 보통 10%로 잡아드리는데 최근에 저점이 10% 이하로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10%하고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15% 정도를 잡아드리는 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조금 나오는 흐름이라서 그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본전까지는 조금 기다려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15%를 잡아드렸는데요. 15%까지 하락했을 때는 반드시 손절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15%가 되면은 흐름이 이제 완전히 또 저점을 이탈하고 깰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 그때는 손절을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가 좀 잘못됐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14,00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구간들을 보면은 사실 최근에 매수하셨으면은 추격 매수고요. 그리고 이전에 매수하셨다고 하더라도 추격 매수하셨거나 가격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사실 기다리셨으면 이렇게 121선까지 가격하고 기술적인 흐름까지 만족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수익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최근 중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상승은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점을 다지고 또 약간 단기적으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은 3D 프린터나 카메라 모듈 관련 그런 사업을 하는데 사실 3D 프린터 테마주 중에서도 가장 강했어요. 보통 다른 종목들은 약했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이유가 있어서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업이나 뭐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좋지만 그 상승이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 상승에 이은 피로감이 오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조정받는 흐름이라서 여기에서 또 그 추격 매수한 자리에서 하락했다가
본전이 오면은 그때는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히 조정받았을 때 다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일단 매수를 잘못하셨으니까 그 본전 오면은 매도를 하시고 또 저점을 이탈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나오면은 15%에는 반드시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3D 관련된 이런 컴퓨터 모듈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 모듈에 대한 전문 업체입니다. 이런 각종 관련된 업종 중에서 좀 탄력이 그동안 좀 컸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 타이밍이 좀 아쉽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 현재 구간에서 저점이 이탈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 마이너스 15% 본전에 대한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받아보시죠. 자, 다음 문자는요. 910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AD칩스를 매수가 2280원에 비중을 100%를 씌우셨습니다. 앞으로의 추세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AD칩스 종가 확인해야죠. 오늘은요. 223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228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 구간이긴 한데 추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최근에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이도 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적정 주가와 추세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연구원님? 네, AD칩스 오늘 종가 2235원이고 적정 주가는 17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1.31로 1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고평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중기 추세, 단기 추세 알아보겠습니다. 네. 2017년 8월 달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동안 쭉 소폭 반등을 좀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음봉이 좀 나오면서 그래도 단기로 20일 이동평균선보다는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는 하락 추세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문자의 추세를 좀 중점적으로 궁금해 하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이지만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구간이다 확인이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비중도 100%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흐름이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쭉 흘러내리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조금 나왔어요. 그런데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 어쨌든 네네. 손절은 10%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중이 100%니까 일단 80%는 매도를 하십시오.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매수가 근처인데 본전이 오면은 본전에서 비중 80%는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만 가지고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점에서 반등하면은 수익 10%라고 하더라도 2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사실 매수를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이었는데 매수할 자리가 조금 애매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280원이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매수가는 괜찮은데 저점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좀 저점 라인에서 최대한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랬다면은 대응하기가 쉬웠겠죠. 단기적으로 짧은 수익을 노릴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셨어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매수가가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자율주행차 관련 그런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좀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을 못하는 게 조금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저점을 깨지 않는 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수만 괜찮다면은 저점 라인에서 좀 하락했을 때 좀 추가를 해서 대응을 해도 되는데 지금은 지수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을 깼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가 오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비중이 100%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본전이 오면은 100%에서 80% 비중은 덜어내고 대응을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의 반등을 기대하지만 너무 그 강한 반등을 기대하지는 말고요. 손절 10%나 본전의 80% 매도한 후에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D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 또한 저점을 좀 이탈할 때 좀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 부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강한 반등을 기대하시기보다는 본전과 그리고 비중 조절로 앞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본전에서 비중을 좀 80% 덜어내시고 나머지 비중 20%로 수익 10%, 손절 10%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은요. AD칩스 알아봤고요.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보시죠.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896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네오팜을 매수가 37,000원에 비중 20% 상담 원하셨습니다. 자, 일단 네오팜 좀 오랜만에 상담 올라온 종목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장의 네오팜은 38,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네오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최고가 39,850원, 거의 4만 원대를 기록한 이후에 좀 눌림 구간이 있는 상황인데요. 37,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면은 최근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을까요? 연구원님, 적정 주가 먼저 확인할게요. 네, 네오팜 적정 주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 오늘 종가 38,000원이고 적정 주가가 16,3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2.33으로 약 2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올해 지난달이죠. 2017년 11월에 중기 상승 추세에 전환을 했고 지금 20일 이동평균선과 오늘 종가가 거의 붙어 있는데 단기도 상승 추세,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오팜에 대해서는 오늘 좀 올라오면서 현재 수익 구간이시기는 하는데 매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16,300원의 적정 주가와 단기 상승과 중기 상승 추세, 추세는 일단 상승 추세가 맞다라는 좀 확인했는데 그렇다면은 전문가님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어떻게 좀 현명하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확실히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매수가 자체가 사실 더 상승하긴 했지만 고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본전 이상이니까 본전 근처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조정을 크게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요일에 급락해서 출발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손절 10% 라인을 잡고 본전 오면은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37,0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21선 아래긴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역시 5일선 위에서 매수를 했죠. 그런데 가격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이전에 매수를 하시고 조금 가지고 가셨는데 일단 본전 근처까지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을 길게 보면은 역시 작년에 사드 배치 영향이 있기 전에 고점을 다시 회복했죠. 그래서 반등은 충분히 나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올 초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거의 9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중국과 관련한 사드 배치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뭐 중국 기업과의 제휴하는 그런 뉴스도 나왔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꾸준히 상승하는, 향상되는 모습은 보이지만 폭발적으로 그렇게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까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손절가를 정하고 수익 목표가를 정하면은 손절가가 먼저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방중에서 그 사드 배치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 대화를 하는 게 그렇게 아주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대했던 것 이상의 뭐 아주 강한 호재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일단은 매도를 하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또 충분히 조정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면 되니까 그때까지 또 관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 관련 종목이고 또 유아용품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부분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매수가가
주가가 이전에 좀 오래되신 걸로 분석을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현재 본전 근처에서 매도 후 다시 한번 가격이 확실하게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오팜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시죠.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2960님 보내신 문자고요. LG전자를 매수가 87,000원에 비중 30% 실으셨다고 합니다.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LG전자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의 흐름 10만 1,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8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현재 구간 꽤 수익이 좀 괜찮게 나시는 것 같은데, 자, LG전자 최근에 고점 향해 가고 있는데 적정 주가 알아보죠. 어떻게 되나요? 네. LG전자 올 한 해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맞아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 언제 나오나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 종가는 10만 1,500원, 그리고 적정 주가는 16만 5,100원으로 비교값 0.61,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추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은 2017년 10월입니다. 하지만 올해 이미 2월에 중기 상승 추세로 한 차례 전환이 됐었고, 여름에 살짝 121선을 61선이 이탈을 하기는 했지만 곧바로 회복을 하면서 지금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2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지금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LG전자, 일단 12월 작년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44,000원에서부터 지금의 가격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중간에 한번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에 살아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적정 주가도 아직 조금 더 남아있어서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 그리고 단기 상승, 중기 상승 추세까지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지금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님, 자, 이제 목표가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욕심이 조금 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매수가 자체가 추격 매수한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을 때는 120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120선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아래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87,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5일선을 타고 상승하는데 전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죠. 그러면 당시에는 추격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운이 좋게 수익이 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급등하면서 이제 그 어제와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전에는 고점에서 계속 부딪히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흐름이었는데,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1년 정도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6월까지는 굉장히 그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잠깐 매도를 했다가 또 그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는데, 최근에는 또 기관도 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데 이 수급에 대한 예측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지만 이 저점에서 매수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평균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계산하면은 6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상승했으면은 매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매도와 매수가 부딪히지 않을까. 그리고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이 고점을 계속 뚫고 가거나 또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이 고점에서는 이전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점에서는 조금 이런 저점 같은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그러면은 조금 물량을 매수를 하더라도 강한 상승을 이끌 수 있는데, 이제는 이 그 고점을 더 뚫고 가려면은 매수가 더 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리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또 이런 흐름이 나와주는 게 지수가 어제와 오늘 또 반등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기인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의 어떤 그 리포트도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또 고점의 징후가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뚫고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수를 감안했을 때는 지수가 또 강하게 꺾였을 때는 같이 꺾이면서 매수가 근처까지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격 매수
후에 수익이 난 상태니까 수익 실현을 하시고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도 충분하니까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최근에 맞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고 좀 언제 가격대 잡히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현재 구간 조금 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9만 원대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욕심도 생기실 것 같은데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이 종목도 또 매수가 근처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일단 수익 실현을 해 주시고요. 다시 가격이 눌린다면 그때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LG전자 저희 참고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도 빠르게 만나보시죠. 자, 다음 상담은요. 끝자리 093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화일약품 매수가 6,590원 비중 50% 전망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화일약품 어떨까요? 오늘은 1% 좀 넘게 빠지면서 6,58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매수가가요. 6,590원. 현재 매수가 근처입니다. 뭐 같이 동일하다고 좀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자, 오랜만에 제약바이오주가 올라왔어요. 연구원님, 제약바이오주라고 하니까 평가가 좀 복변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 그래도 네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네, 화일약품 오늘 종가 6,580원, 그리고 적정 주가가 19,100원으로 약 3분의 1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바이오하고 제약주가 일반적으로 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 종목은 3분의 1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추세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6년 10월에 지금 중기 하락 추세를 전환하고 계속 이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좀 단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단기 추세 역시 여전히 하락 추세 보이고 있어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점이 많은 다양한 제약바이오주들이 이 구간 좀 고평가되어 있지만 현재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네요.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있다는 걸 좀 확인해봤는데 자, 그렇다면 매수가입니다. 거의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비중이 50%라서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정말 강하게 간다면은 뭐 물론 매수해서 계속 가지고 가도 되겠죠. 그리고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비중이 50% 중에서 35%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지금 주가하고 매수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금요일에 뭐 특별히 이렇게 급락 출발하지만 않으면은 대충 이 정도에서 그 보합권에서 적당히 35%를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만 가지고 수익 20% 이상을 보면서 그 지수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하락했을 때는 6,000원에 추가를 하십시오. 그래서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은 10% 보시고요. 그리고 수익은 20% 이상 지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저도 좀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보는 종목인데요. 제약주 중에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용도 괜찮고 최근에 흐름도 어느 정도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매수가가 지금 거의 지금 현재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락하다가 최근에 저점에서 반등하고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그 매수할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지수죠. 지수가 지금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지수도 그리고 업종을 봐야 되는데 제약업종은 역시 셀트리온의 흐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한 그 설명은 관심 종목 전에 그 종목 상담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종 자체적으로도 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서 그 50%를 그냥 들고 가다 보면은 또 손절가가 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가나 지수의 흐름이 지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장담을 하기는 어렵다. 매수는 잘했지만 그래서 일단은 관리적인 측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지금 아주 나쁘지 않고 저점 부근이니까 혹시라도 그냥 상승하거나 지수가 좋게 된다면 그때는 20% 이상에서 또 중기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하니까 그때는 지수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수가 약간 불안감이 있고 업종 자체도 조금 그 조정을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그 관리하는 측면까지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5%는 현재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수익 20%를 노리시거나 아니면 하락했을 때는 6,000원에 다시 15%를 추가하면 30%가 되겠죠. 네. 그걸 가지고 손절 10%, 수익 20% 이상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일약품 앞서서 연구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현재 구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종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또 섣부르게 접근하시는 것은 좀 지양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업종 흐름 좀 조정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고 지수 상황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비중을 35%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 비중 수익 20% 이상이나 또 하락 시에는 6,000원대 좀 추가 대응하셔서 비중 조절 그리고 앞으로 대응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일약품 알아봤고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시죠. 자, 다음 문자는요. 0619님 보내신 문자고요. 넥스트칩을 매수가 8,400원에 비중 5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일단 비중도 50%신데 넥스트칩 오늘장의 흐름은 6,870원 강보합으로 마감된 상황이네요. 8,000원대인데 지금 종가가 6,000원대 후반이라서 손실폭이 꽤 크시고 지금 추세로 보면은 계속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맞습니까, 연구원님? 네. 이 종목은 일단 적정 주가 먼저 설명드리고 네. 차트 추세를 좀 업종하고도 같이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좋습니다. 같아요. 네. 일단 넥스트칩 종가는 6,870원 그리고 적정 주가 11,800원으로 비교가 0.58 이 종목도 지금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이 종목이 2017년 8월 올해 여름에 중기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반도체 추세 보면 2017년 1월에 상승 추세 전환하고 계속 지금 상승 추세 유지 중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단기 추세 역시 20일 이동평균선하고 지금 좀 갭이 좀 벌어지면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11,800원이어서 저평가되어 있지만요. 단기, 중기가 좀 최근에 하락 추세고 업종의 또 대장주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도와주셨는데 꽤 손실폭이 큽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사실 그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마이너스 10%와 본전 상승했을 때는 그렇게 절반씩 매도를 하시고요. 아니면은 최근에 저점이죠. 6,600원을 이탈하면은 그때는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또 자율주행차 관련주죠. 사실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은 최근에 그 흐름이 제각각 움직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호재가 있는 종목은 움직이고 또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특별히 호재가 없다면은 상승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좋았던 자율주행차 종목이 에이텍솔루션이었죠.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대주주가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한 뉴스로 꾸준히 움직이 나오는데 이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상승할 만한 그런 지금 호재가 없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고 뭐 특별히 그 자율주행차 관련 테마가 전반적으로 그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아니면은 사실 상승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현재 시장에서는 그 시장을 움직이는 주도하는 그런 테마는 아니니까 네. 당분간은 조금 흐름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8,400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종목이 그 중기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고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이죠. 그래서 상당히 약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봐도 여기서는 뭐 어느 정도 한번 들어가 볼 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그 반등이 나오니까 그냥 따라잡은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수가가 약간 좀 애매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이렇게 하락 전환돼서 계속 흘러내리는 종목은 저점을 확인하고 확실히 반등이 나왔을 때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5일선이 21선을 탈 때 그때 살짝 들어가서 짧은 수익을 노리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셨어요. 어쨌든 네네. 대응도 조금 잘못됐고요. 손절가도 지키지 못하셨으니까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지금 추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흐름이라서 어디까지 하락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는 손절을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자체적으로 특별히 혼자서 상승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이 나왔을 때는 뭐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마이너스 10%와 본전 이렇게 절반씩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최근 저점이죠. 6,000원을 이탈하면은 그때는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칩 일단 손절 10% 그리고 본전 이 각각 절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50% 비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6,600원 이탈 시엔 손절을 좀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해 보이네요. 자, 넥스트칩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개편을 맞아서 화요일과 목요일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그리고 어이유닥 연구원님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도 문자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 또 방송 전후로도 저희 쪽에 문자 주시면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288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태고 사이언스를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매수가 96,200원에 비중 30%입니다. 잘못 들어간 곳일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태고 사이언스 오늘 3% 넘게 빠지면서 77,8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9만원대 후반이면은, 지금 최근에 12월 5일에 최고가 기록했던 104,400원 이쯤 들어가셨을까요? 너무 궁금한데. 자, 그렇다면은 빨리 적정 주가 알아볼게요. 네. 태고 사이언스 종목 오늘 종가 77,800원 그리고 적정 주가 19,700원으로 지금 상당히 좀 고평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세를 좀 보면 2017년 6월 달에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 돌파하면서 중기 추세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급등을 한 다음에 이게 이어갔으면은 아마 상승 추세가 계속 이격이 벌어졌을 텐데 지금 다시 이제 모이면서 결국은 이제 제자리가 왔기 때문에 중기 추세 같은 경우는 지금 방향성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평균선보다 종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단기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태고 사이언스 지금 좀 손실폭이 크신데 상당히 고평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정 주가는 19,700원입니다. 단기, 중기 지금 좀 하락과 상승 좀 엇갈리는 흐름인데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잘못 들어간 걸까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잘못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에 어떤 강한 흐름이 나왔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 아니면은 손절은 25%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격이 거의 20% 가까이에요. 그래서 손절 20%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단기에 강한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25%까지는 기다려보자. 그런데 25%가 왔을 때는 거의 직전 최근에 저점을 깨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손절을 해야겠죠. 그때는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매수가 잘못됐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 하신 거죠. 단기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추격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는 절대로 수익 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셨다면은 그 이전에도 고평가되어 있었지만 고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하는 라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보고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하시거나 정말 최근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이날이었어요. 11월 29일이었죠. 직전 28일에 양봉이 나오고 좀 반등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살짝 받은 이날 들어갔으면은 딱 단기 매매로 가능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 결과가 좋았겠죠. 지금 결과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종목은 고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주가에 기대감들이 다 반영됐습니다. 뉴스라든지 식약처 내년에 허가 이런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만약에 그 내년 상반기에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가가 폭락할 수 있겠죠. 그리고 허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현재 정도의 주가를 유지하면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또 지금 그 강하게 계속해서 상승하기보다는 조금 횡보하거나 다시 좀 저점을 깰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더 그 어떤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상승했을 때는 일단 본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하면은 손절은 25% 이 정도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고사이언스 일단 잘못 매수 들어간 거 아니냐 여쭤보셨는데 본전 매도 또는 손절 25% 대응 말씀을 해주셨고 좀 아쉽지만 또 그 조언까지 좀 덧붙여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클린 시간은 상담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 다양하게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봉주 선생 포트폴리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봉주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인데요. 퍼스텍과 파루 들어왔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오늘 잠시 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봉주 선생 포트폴리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과 파루 오늘 신규 편입된 종목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실까요? 네,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화요일에 일단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신규로 3,400원이 오면은 매수를 하자고 했는데 가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입을 했고요. 이 종목은 지금 당분간은 조금 끌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역시 가장 큰 변수라면은 북한 변수죠. 그래서 그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그 보험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보험이 될 수 있는 종목은 하나 좀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저점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은 장기적으로 거의 지금 굉장히 낮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기술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북한 관련한 변수가 없이 정말 지수가 폭락하는 상황만 아니라면은 크게 빠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또 드론 관련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정부 정책이나 뭐 그런 뉴스로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오늘 그리고 어제도 매수가가 왔었죠. 그래서 종목으로 편입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화요일에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케어젠입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약업종이 워낙 최근까지 흐름이 좋았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뭐 크게 빠진다고 하면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빠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적당히 빠지거나 한다면은 종목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7만 원을 1차 매수가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단기에 그냥 반등할 것 같은데 사실 61선을 이탈하면은 121선 이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기다려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종목하고 저하고 또 궁합이 좀 맞는 편이에요.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다가 또 20% 이상 수익이 났었고요. 또 최근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매수는 안 됐습니다만 또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기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매수가가 오면은 시장 상황을 봐서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 편입됐습니다. 퍼스텍과 파루. 지금 현재가 매수가 오늘에 좀 걸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 포트폴리오 통해서 이런 수익률과 앞으로 종목 관리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추천주인 케어전에 대해서 관망이고요. 1차 가격이 오면 접근 예정이라는 말씀까지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봉주 선생의 포트폴리오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만나볼 코너죠. 어윤하게 코인 돋보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어윤학 연구원님이 준비하신 코너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인데 지난번에 화요일 첫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들으셨던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씩 풀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가상화폐에 관한 이슈, 어떤 이슈가 올라왔는지 이슈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오늘 두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제 오후에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난립하고 있는 암호화폐 테마주들에 대해서 어떤 뭐 불법적인 그런 거래가 없는지 조사를 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 브리핑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일단 은행 입출금을 할 때 거래소에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입금을 하고 그 화폐를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본인 인증 그리고 본인 명의 계좌만 허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성년자들이 이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로 자금을 모집하는 ICO, 예전에는 이제 IPO라 그래서 기업이 이제 주식을 주면서 투자금을 모집했는데, 네, 최근에 좀 이제 피해자가 많이 양상되고 있는 게 마치 엄청난 기술을 발표하는 것처럼 해서 이 투자금을 모은 다음에 존재하지도 않는 암호화폐를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이제 이런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대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기로 했고, 내일 2차 공청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건지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도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2차 공청회에서 결론된 내용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투자처가 또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미성년자 외국인에 대해서는 거래 좀 제한에 대해서 지금 규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이슈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또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암호화폐는 어떤 시세로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현재 시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화면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US 달러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좀 한국 원화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화요일에 1,900만 원 선에서 한 차례 1,750만 원 선까지 조정을 받고 현재 좀 옆으로 이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네요. 반면 이더리움이 어제 오늘 양일간 매우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암호화폐인 리플 코인이 계속 200원, 300원 이렇게 움직이다가 600원을 돌파하여 현재 640원 선까지 상승을 한 흐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차트 일봉으로 확인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은 제가 30분 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0분 봉으로 저희가 차트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좀 주요 통화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일단 비트코인은 최근 좀 눌림 후에 다시 좀 소폭의 상승 이어가고 있고, 이더리움이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네요.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시가가 좀 작아서 많은 투자자들이 좀 소액으로도 많이 접근하셨는데 최근에 600원대를 돌파를 했다라는 점 시세까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 시세도 살펴봤고 이어서 투자 교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암호화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암호화폐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화 같은 실물 화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폐란 특정한 사회나 국가가 약속을 하고 인정을 해야지 화폐가 됩니다. 그리고 화폐를 통해서 교환을 해야 되고 지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재산이 보존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무분별하게 화폐가 난립하지 않도록 특정한 정부나 기관에서 발행과 유통을 관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화폐는 단기간에 가치가 변하면 안 됩니다. 만약 콜라 하나가 오늘은 100원이었는데 내일 1000원이 된다면 그것은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실물 화폐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보석이라든지 조개 껍질 등이 화폐로 쓰였고 그 이후에 금이나 은, 구리, 주석 등으로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이 보관하기도 어렵고
양이 많아지면 무게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종이에다가 숫자를 써서 자, 오늘부터는 이 종이가 1,000원입니다. 이 종이가 10,000원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을 이용한 신용카드도 등장을 했고 이제 최근에는 전자화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전자화폐가 약간 그 암호화폐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 전자화폐를 만들고 발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쇼핑몰에서 쓰는 포인트라든지 네. 항공사의 마일리지 그리고 과거에 인기가 있었던 어떤 미니 홈페이지에서 도토리 등이 전자화폐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물화폐는 약간의 좀 이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난을 당할 수가 있고 잃어버리거나 지폐 같은 경우는 불에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는 해킹의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렇죠. 또한 거래를 하는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일부 금액은 보전을 받지만 그 외의 금액은 우리가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또 화폐가 가치가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시장에 가셔가지고 예전에는 10,000원을 가지고 양손 두둑히 물건을 샀는데 최근에는 뭐 살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네, 이처럼 화폐는 가치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로 송금할 때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네. 가장 결정적으로는 관리하는 국가나 기관에서 이 화폐를 없앨 수도 있고 새롭게 또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이제 새롭게 해결하고자 등장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 간에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폐가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등장을 했고 송금이나 지불을 하는 수수료가 없거나 최소화하는 그런 목적에서도 나왔습니다. 또 위조, 도난, 해킹에서 최소화되고 자유롭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등장을 했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서 누군가 이 화폐를 조작하거나 그런 일에서 좀 이제 멀어지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 주체, 즉 국가나 특정 집단이 이 화폐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그런 목적에서 암호화폐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다음 시간에 잠시 예고가 나온 것 같은데 다음 시간은 뭘까요? 예, 그래서 제가 네네. 지난 화요일하고 오늘은 약간 좀 이론적인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네. 다음 주는 2차례에 걸쳐서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트코인의 역사와 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발행이 되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기본적인 중심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 코인 돋보기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종목 상담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다양한 투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종목 콜린 시간으로 두 분과 함께 했는데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린 시간으로 이어갔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다시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정석투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장기 인터넷 진행자 정우영 대표님의 장중방송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요. 녹화 보기와 스마트폰 보기 기능도 추가가 됐다는 점, 이 점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정우영 대표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